안녕하세요. 지능형 네트워크 첫걸음 가상화 기반 FDN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맡은 황진범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 SDS가 준비하고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향한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에 대해서 SDS가 어떻게 기술들을 확보해 왔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 순서는 한영태 프로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클라우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구름을 떠올리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서버를 구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컴퓨팅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비용도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소스가 더 필요할 때 손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CPU나 메모리 자원을 할당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이런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이런 구름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사업장을 연결할 때 그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의 전용 회선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비용도 자신이 사용한 시간과 사용한 회선의 용량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장이 늘어났을 때 증설이 필요하다면 손쉽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용량을 증설할 수 있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렇게 구름 모양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클라우드라는 개념의 원조가 감히 네트워크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것은 아직 많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서버 클라우드의 물리적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와 지역 거점, 그리고 고객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 또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연 시간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저희가 웹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1, 2초 정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는 패키지 수밀리 초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의 제공 형태고요. 실제로 서버 클라우드는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VM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서의 펑션까지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리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클라우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런 요구사항이 크지는 않고요. 대부분 VM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일부가 컨테이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서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 웹, WAS, DB 이렇게 비교적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클라우드는 고객이나 사업장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의 위치, 그 지연 시간에 대한 민감도,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고려가 되고 기술적인 해법이 제시가 되어야만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SDS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오픈스택 기반의 이런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그 위에 네트워크 장비를 VM으로 배포하고 그 VM들을 가상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V5라는 그 NFV 오케스트레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NFV5를 통해서 이런 가상화 인프라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DPDK V스위치와 EPA라는 기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멀티 사이트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배포하고 또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서비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성능 최적화 부분이고요. 저희는 패킷 IO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DPDK V스위치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VM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가상 스위치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상 스위치는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V스위치 데몬과 그리고 커널 스페이스에서 실제 패킷 처리를 담당하는 패킷 포워딩 플레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패킷을 처리할 때 이런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스페이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연이 유입이 되게 되고, 또 커널 네트워크 스택에서 발생하는 지연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DPDK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커널 스페이스에 있었던 패킷 포워딩 플레인을 유저 스페이스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연 시간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VM 배포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Enhanced Platform Aware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버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버는 DPDK V스위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특정한 암호화 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호화 연산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M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EPA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VM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서버들은 그 VM 배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버 중에 하나에 VM을 배포함으로써 이 VM이 요구하는 성능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 네트워크 NFV 오케스트레이터고요. 실제 보시는 화면이 저희 오케스트레이터의 서비스 디자인 화면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사업장,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서비스가 설계된 모습이고요. 사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방화벽, 왼가속기, 라우터 세 가지 네트워크 펑션이 있고, 이 각각이 가상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습으로 설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이 실제 여러 사이트에 걸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마다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을 추상화해서 저희는 벤더 간의 장비를 또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설계된 것들이 토스카라는 모델링 언어를 통해서 템플릿화되고 향후에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위해 재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술들을 확보하고 실제 적용을 해 나갔는데, 적용 과정에서 저희가 얻었던 효과와 그리고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또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능 개선 및 서비스 배포 시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얻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패킷 처리에 대해서 지연되는 시간들을 기존 대비해서 약 6분의 1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패킷 처리 속도를 약 4.8배 빠르게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신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배포되는 것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약 6주가 소요되던 것들을 이런 NFV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하루 만에 가능하도록 기술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운영자의 염려를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용됐을 때 운영자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장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리 장비를 가상화한 것뿐인데 뭐가 다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실제 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방화벽과 라우터가 연결된 모습인데, 실제 이것이 가상화로 옮겨오면서 이런 V 스위치가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라우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바로 이 장애가 파이어월에서 인지가 가능했던 반면에, 가상화로 가면은 라우터 장애가 V 스위치로 인해서 가려져서 방화벽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 탐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또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리 장비에서는 두 가지 장비만 관리하면 됐었는데, 가상화로 오면서 물리 서버, 물리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 VM까지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런 시각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한영택 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태 프로입니다. 황진범 프로께서 네트워크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기반 하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가상화 기반의 네트워크 가속 서비스와 그리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가속 서비스, FD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이미지를 보시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잘 구비된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카트에 담는 그런 어떤 쇼핑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SDS의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NFV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사업장과 데이터 센터,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준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잘 배포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VNF들은 서드파티 오픈소스 VNF들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한 이런 VNF들은 사업장의 경우 SD-WA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경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NFV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요. 이는 SDS의 Private Content Delivery Network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SDS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업장에 자유롭게 FDN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개월 정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쳤는데요. 특정 지역에 국한되긴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가 10.4Mbps에서 20.3Mbps로 대략 2배 가까이 성능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국한된 지역으로 FDN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 가속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네트워크 기술, 가속 기술에 대해서는 바로 뒤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속 기술 중 첫 번째로 다계층의 캐싱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두 계층에 모두 캐싱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캐싱 기술은 데이터가 FDN 노드로 전달되게 되면 FDN 노드는 중복된 데이터는 보내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 보내고 이를 사용자 인접 노드에서 완벽하게 복원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바이트 캐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트는 데이터의 크기가 아닌 단순히 그냥 사이즈가 작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캐싱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중간에 FDN 노드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게 됩니다. FDN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후 동일한 요청이 올 경우 FDN 노드는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저희는 오브젝트 캐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DN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인데요. 글로벌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환경은 다이나믹합니다. 즉, 엔드-투-엔드 지연이 최소 수십 밀리세컨에서 수백 밀리세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 환경에서의 전송 프로토콜은 TCP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TCP의 특징은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이런 지연이 커질수록
전송 속도는 급격히 저하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커넥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패러럴 커넥션입니다. 이로써 좀 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TCP의 지연 효과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중간에 TCP 프락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 TCP 프락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FDN 노드로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스플릿 TC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이나믹 청킹입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일정 크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환경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 크기를 가변적으로 전송해 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이나믹 청킹이 FDN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엔지니어링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주간, 야간, 시간대의 차이가 있게 되고 업무 트래픽을 분석하여 사용량이 낮은 야간 지역대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보다 사용량을 낮추고 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FDN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데요. 이어서 AI와 네트워크의 만남,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즉 사용자가 어떤 목표를 수립해 놓으면 시스템은 그 목표를 분석하여 관련된 설정들을 컨피그레이션 엔진으로 내리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엔진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련된 적절한 설정을 내려주게 되죠. 인프라스트럭처는 자원 현황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펑션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모니터링 펑션은 어널리틱 엔진이 적절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주고 다시 어널리틱 엔진은 사용자 목표와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의 주요 기술 구성 요소는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텐트 프로세싱 엔진, 그리고 사용자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클로즈 룹 오토메이션. 이러한 설정들이 자유롭게 가능한 NFV, SDN과 같은 플렉서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대한 좀 감이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로 본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AI 기반의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로 전달되게 됩니다. AI 기반의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용자에 관련된 설정, 그리고 사용자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준비하여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기반의 설정이 완료되게 되고요. 또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배치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커넥션이 수립되면 사용자는 원하는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서비스 도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AI 기반의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는 이를 즉각 감지하여 우회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이 우회 경로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고 다시 엔드-투-엔드 커넥션이 수립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가고자 하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발 및 운영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 실시간으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신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D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말씀드린 FDN, Fast Delivery Network 외에도 지금 고객이 제공하고 있는 Software Defined Wide Area Network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외에도 GSLB, DNS 이런 것들을 가상화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상화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관련해서 SDS의 현재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 기술을 확보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플렉서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저희가 NFV와 SDN 기술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했고,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클로즈드 룹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그런 텔레메트리 기반의 고도화된 모니터링, 그리고 이것들을 네트워크의 모델 기반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 단계의 그런 인텐트 프로세싱,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엔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형태의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가속 기술에는 발표 내용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가속 기술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황진범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DPDK, SRIOV, 그리고 저희가 적용했던 그런 다양한 기술 외에 인플라인 컴프레션, 압축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HTTP 같은 경우는 HTTPS, SSL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SL 오프로딩이라든지 또는 프로토콜에 대한 최적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구글과 같은 쪽에서는 TCP가 아닌 큐이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토콜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저희도 그런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트워크 사용의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이점,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트워크 클라우드라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대답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그 사업장에 설치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장비를 배송하고 케이블링하고 또 이게 잘 됐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그런 UI 화면을 통해서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을 하고 이게 VM으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배송이나 이런 시간들이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밸리데이션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서 실제 서비스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사용에 이점을 답변 드렸는데, 혹시 질문해 주신 의도가 이게 맞으시다면 혹은 아니시다면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저희가 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트워크 장비 가상화 혹은 네트워크 기능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나요? 아니면 외부 기업과 협업을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가져와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 네트워크 서비스, VNF들은 주로 오픈소스와 서드파티 솔루션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NFV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배포하고 그리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